지금부터 1-2조 입지 분석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조원은 박정도, 양영종, 고현수 이렇게 3명이고, 그리고 인당 담당한 거는 이제 박정도는 실기, 양영종 PPT 발표, 그다음에 고현수는 PPT 제작을 담당했습니다. 먼저 목차부터 소개하겠습니다. 목차 첫 번째, 입지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지의 인식 변화 과정, 세 번째, 공업의 입지 변화 과정, 네 번째, 입지 분석이란, 다섯 번째, 좋은 입지 조건과 나쁜 입지 조건, 그리고 여섯 번째, 입지 선정 8대 원칙, 일곱 번째, 입지 선정 시 유의할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권 입지 조사 분석의 목적과 절차,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입지란 경제 활동을 위한 물리적 시설이 자리잡게 될 지점을 말하며 시설의 위치적 조건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입지 인식 변화 과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과거에는 입지는 무조건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이제 현재는 이제 고유한 지리적 좌표와 현대 사회의 배경이 이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강남을 예를 들어 소개하면은, 강남 예전에는 한양을 가기 위해서는 배를 타야 되고 멀리 돌아가야 되는 이제 그런 환경이라서 좋은 입지가 아니었는데, 이제 현재로는 이제 교통, 교육 환경, 상권, 자연환경 등의 이제 모든 것을 주위에 갖추다 보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땅으로 이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공업의 입지 변화 원인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통의 발달.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운송비 비중 감소로 인해서 이제 입지 가능 지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생산 기술의 발달인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운송비 비중의 감소가 되면서 이것도 또한 입지 가능 지역이 이제 확대가 됐습니다. 세 번째, 노동비 증가인데, 이거는 이제 전문 연구 인력과 노동 비용 증가로 인해서 생산 비용이 증가하면서 노동비가 이제 저렴한 곳으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타인데, 이것은 이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 국가 정책 변화, 기업 조직의 이제 거대화, 산업 구조의 변화로 인해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입지 분석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입지 분석이란 이제 입지의 위치적 조건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과정 및 이제 활동을 말합니다. 또한 가시성, 접근성, 인지성, 홍보성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입지의 이제 좋은 입지와 나쁜 입지 조건을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좋은 입지 조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행 인구가 많고 그 통행 인구들이 머무는 지역, 그리고 접근하기 용이해서 약속 장소로 이용하기 편한 곳, 대형 사무실, 밀집 지역보다는 이제 중소형 사무실이 많은 곳, 영화관, 오락시설 등 주변에 편의시설과 유흥시설이 좀 많은 곳, 다섯 번째, 주차가 용이한 곳, 여섯 번째, 지하철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주변, 그리고 마지막으로 출근길 통행량보다는 이제 퇴근길에 이제 주 통행료가 되는 위치한 곳. 그 나쁜 입지 조건으로는 이제 상권이 필요 이상으로 확대되는 곳인데, 이거는 이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았는데 범위만 넓어져서 이제 상권이 분산돼서 경쟁이 되게 심화되는 그런 구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유동인구가 그냥 흐르는 곳인데, 이런 곳은 이제 유동인구가 아무리 많더라도 그냥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소비를 하지 않아서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주변 정보가 기술 또는 이제 저가 상품 위주인 곳인데, 여기는 이제 세탁소, 지물포, 세차장, 카센터 등의 이제 기술 위주 점포는 이제 고객들이 많이 피하려고 하는 경향을 가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금이 없는 곳은 좋은 입지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입지 선정의 8대 원칙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입지 선정의 8대 원칙은 이제 첫 번째로 현재 상권력, 이 이거 이것은 이제 배우 기본 구매력을 체크하는 건데, 그 기본적인 이제 구매력이 있어야 그에 대해서 입지에 대한 그 목표가 올라가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권 접근성. 고객 창출형이 있는데, 이건 이제 입지력이 떨어져서 규모, 시설, 판촉 광고 등을 통해서 이제 목적객을 이제 유인합니다. 그리고 주변 점포 의존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특정 점포에 왔다가 연관 구매할 수 있는 입지인가를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행객 의존형. 통행객이 주 고객이 될 수 있는 변화가 입지인가를 체크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상권 성장 가능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구수, 인구, 주택, 집객 시설, 도시계획 변경 등의 이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거고, 네 번째는 중간 저지성인데, 이거는 기존 점포의 동선을 차단하는 입지인가를 체크해야 됩니다.
다섯 번째, 누적적 흡입력인데, 이건 이제 식당들이 일정 수만큼 모여 있을수록 유리하므로 꼭 체크를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업체에 따라서 항상 다르기 때문에 이건 유의해야 되고, 여섯 번째는 이제 양립성, 보안성 입지인데, 이거는 보안 관계가 있는 업소가 근접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술집과 학원이 같이 붙어 있으면 좋은 게 아니겠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이제 경쟁점 고려인데, 이거는 직접 경쟁과 간접 경쟁을 고려하는 겁니다. 여덟 번째로 입지의 경제성. 이거는 투자 대비 수익성이 높은지 안 높은지 이걸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목차로는 이제 입지 선정 시 유의할 점인데, 이거는 이제 점포 주변의 통행량을 점검해야 합니다. 통행량이 아무래도 적게 되면은 손님도 적고 입지 선정에 나쁘겠죠. 그리고 두 번째, 교통 발생 군응 파악. 이건 통행인가 이것도 1번이랑 거의 비슷한데, 이거는 이제 주위에 통행이 이제 마른지 도선 인구들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고, 그다음에 점포는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할 것, 그리고 인접 마트의 규모, 잠재력을 파악해야 되고, 간판은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입지에 의한 매출과 영업력에 의한 매출 비용은 이제 7대3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 선정할 때 필수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요소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상권 입지 조사 분석의 목적과 절차 설명드리겠습니다. 상권의 분류는 이제 1차 상권과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총 세 가지로 나뉘는데, 또 이제 이것 중에서 이제 개별 점포, 공동 점포,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그다음에 캐주얼 레스토랑 이렇게 총 다섯 가지로 나뉩니다. 그다음에 1차 상권의 개별 점포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 매출 또는 고객 수의 65% 이상의 점유하는 고객의 거주 범위 안에 들어야 되고, 공동 점포는 상권 내 소비 수요의 30% 이상 흡수할 수 있는 지역, 그리고 패스트푸드는 500m 이내에 있는 지역, 패밀리 레스토랑은 1000m, 캐주얼 레스토랑은 1500m. 그리고 2차 상권일 경우에는 개별 점포는 1차 상권 외곽 지역으로 매출 또는 고객의 30% 이상의 점유하는 고객의 거주 범위를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공동 점포 같은 경우는 상권 내 소비 수요의 10% 이상 흡수하고 있는 지역. 패스트푸드는 여기서 보통 패스트푸드, 패밀리 레스토랑, 캐주얼 레스토랑은 보통 거의 두 배씩 늘어난다 보는데, 근데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가격도 있고 가족들이 이제 가다 보니까 2차 상권까지는 별 문제는 없는데 3차 상권부터는 이제 거의 외곽이다시피 하니까, 그래서 이제 3,500m 정도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캐주얼 레스토랑 같은 경우도 비슷한 요리는 보이는데, 근데 캐주얼 레스토랑 패밀리 레스토랑보다 약간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1,500m에서 2,500m, 5,000m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개별 정보의 이제 3차 상권과 공동 정보의 3차는 이제 보통 2차 상권보다 더 밖에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객의 5%밖에 이제 포함 안 하고, 공동 점포 같은 경우는 또한 이제 5%라고 매우 적게 나타내는 상권입니다. 좋은 상권과 입지, 그다음에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유튜브 보겠습니다. 1-2조 입지 분석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D드라이브 안에 있는 공간정보 프로젝트 실습 자료에 있는 16장 안에 있는 파일들을 전부 다 복사합니다. 그리고 D드라이브에 자기 이름으로 폴더를 만든 뒤 이 폴더 안에 입지 분석이란 폴더를 만들고, 그 안에 아까 복사한 16장 파일들을 붙여넣기 합니다. 그 뒤에 아크뷰를 실행한 뒤 뷰를 생성하고 뷰의 이름을 입지 분석으로 바꿉니다. 맵 유닛과 디스턴스 유닛을 미터로 바꾼 뒤 OK를 누릅니다. 자, 이제 파일 메뉴에 가서
익스텐션 들어간 다음에 스페셜 어널리스트를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뷰에 Add Them을 클릭하고 아까 만든 자기 이름 폴더 밑에 있는 입지 분석에 있는 them들을 전부 불러옵니다. 자, 이제 중국집과 마을로부터 거리 계산을 할 건데요. 중국집 쉐이프 파일을 활성화한 뒤 어널리시스 메뉴에 Find Distance를 클릭한 뒤 Output Grid Extent를 Same as View로 바꾼 뒤 셀 사이즈를 15로 만듭니다. 그리고 OK를 누릅니다. 비드와 로드도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자, 이제 고객의 밀도 정리를 할 건데요. 뷰 메뉴에 New Theme을 클릭한 뒤 포인트로 지정하고 자기 이름 폴더 밑에 입지 분석 안에 고객이라고 저장합니다. 제 포인트를 distance to bid shape 파일을 활성화한 뒤에 드로우 포인트를 누르고 마을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위에서부터 찍어줍니다. 자, 이제 포인트를 찍었으면 고객 쉐이프 파일을 활성화한 뒤에 테이블에 들어가서 에디트에 Add 필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목은 커스터머로 바꾸고 넓이를 10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ID 필드엔 마을 번호를 커스터머 필드엔 마을별 짜장면 소비량을 입력합니다. 입력이 완료됐으면 탑 에디팅을 눌러줍니다. 이제 테이블에서 나와서 고객 쉐이프 파일을 활성화한 뒤 어널리시스 메뉴에 Calculate Density를 클릭합니다. Output Grid Extent를 Same as View로 바꾸고 셀 사이즈를 15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에 calculation 필드를 커스텀으로 바꾸고 search radius를 300으로 입력합니다. 에어리어 유닛을 스퀘어 킬로미터로 바꿉니다. 자, 이제 중국집 입지 선정을 할 건데요. 어널리시스 메뉴에 맵 컬큘레이터를 클릭하고 기존 중국집에서 거리 계산은 디스턴스 투 중국집을 500보다 크다고 입력합니다. 자, 이제 이거의 이름을 중국집으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 고객의 소비 밀도 계산은 density from 고객의 6000보다 크다고 입력합니다. 이거의 이름을 6000명 이상 소비 지역으로 변경합니다. 다음으로 마을로부터 거리 계산을 distance to bid shape 파일을 500보다 작다고 입력합니다. 이거의 이름을 마을로부터 500m 이내의 거리로 변경합니다. 이제 도로로부터 거리 계산은 distance to road를 100보다 작다고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거의 이름을 도로로부터 100m 이내로 변경합니다. 자, 이제 최종 입지 계산을 할 건데요. 어널리시스 메뉴에 맵 캘큘레이터 클릭한 뒤 중국집으로부터 500 이상의 거리 and 마을로부터 500m 이내의 거리 and 6,000번 이상 소비 지역 and
도로로부터 100m 이내를 입력합니다. 심의 프로퍼티스 들어간 뒤 심의 이름을 최종 선택 지역으로 변경합니다. 이상으로 1-2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